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경남 창원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은 참 감개무량합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인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졌거든요. 특히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인생에는 남편도 없었고 시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낳고 기른 딸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알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21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언니 미정이가 혜순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언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까지 얹혀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언니 집 생활비도 보태고 제 용돈도 벌었죠. 혜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언니가 있잖아.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이라곤 언니뿐이었지만 그래도 제 몫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3살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가방을 확 잡아채이면서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도 다쳤죠. 괜찮으세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소매치기는 제가 쫓아가서 잡을게요.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시고요. 그분이 장태준 씨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참 의젓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소매치기한 사람을 쫓아가서 제 가방을 되찾아다 주고 약국에서 밴드까지 사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상처는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태준 씨가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언니를 빼고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태준 씨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처럼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근처 칼국수집에서 밥도 먹고요. 혜순 씨는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고 태준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건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고 있었는데 태준 씨가 뛰어오면서 자기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태준 씨네 집 앞에서 우산을 돌려주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태준 씨,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혜순 씨를 사랑합니다.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봄이 왔습니다. 태준 씨가 있던 그 순간들은 정말 제 인생의 유일한 봄이었어요. 함께 걷는 길마다 꽃이 피는 것 같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불안했어요. 태준 씨는 대학생이고 건축가가 될 사람인데 저는 그냥 격리 일하는 여자였거든요. 학력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었죠. 혜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태준 씨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건축사무소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저희는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혜순 씨, 제가 자리 잡으면 결혼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죠? 태준 씨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신문을 보면서 말했어요. 혜순아, 이거 태준이 아니야? 신문에는 교통사고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턴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신입 건축사 이야기였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태준 씨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25살이었는데 너무 일찍 떠나버린 거죠. 저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약혼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이었어요. 혜순아,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낳을 거예요, 언니. 이 아이는 태준 씨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혜순아, 혼자 어떻게 키울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를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언니, 제가 꼭 잘 키울게요.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에요. 결국 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혼모가 되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젊은 애가 누구 애를 가졌나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사랑해서 생긴 아이였고 제가 책임질 수 있었으니까요. 출산 후 딸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태준 씨의 성을 따서 장수아라고 호적에 올렸죠. 수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태준 씨를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였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혜순아, 이 아이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아서 착하게 생겼어. 언니가 수아를 안아주면서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음악이 멈추고 나레이션 톤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수아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봉투 붙이기나 인형 눈 붙이기 같은 부업을 했어요. 언니가 수아를 봐주고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밤에는 제가 직접 돌봐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수아가 2살 때부터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빨랐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착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도 혼자서 잘 놀았고 언니 말씀도 잘 들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고 올게. 이모하고 착하게 있어. 네, 엄마. 수아는 착한 아이예요. 그런 수아를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수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옷가게를 차리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아껴둔 돈과 언니가 도와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죠. 혜순아,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언니, 제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옷을 사 입는 것부터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엄마, 오늘 가게 어땠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혹시 수아가 문제를 일으켰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수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하러 와요. 그리고 수아는 항상 친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요. 혹시 상담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아의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수아는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정할 때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아의 꿈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아야, 엄마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내 꿈을 꼭 이루렴. 그렇게 수아는 대학에 진학했고 의대 진학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에 들어갔어요. 수아가 레지던트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엄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수아가 28살 때 말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유도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수아를 잘 대해주니?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인사드리게 할게요. 얼마 후 수아가 도영 씨를 집에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수아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평소 수아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영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수아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도영이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 그럼 인사라도 해야겠네. 아니에요, 엄마. 그분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수아의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영 씨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수아에게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 집안과 어울릴 급이 아니라고 간호사 주제의 분수를 모른다고 말이죠. 수아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간호사 주제의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내 엄마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 며느리를 들릴 수는 없어. 수아를 간호사로 착각한 것도 화가 났지만 설령 간호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키운 소중한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그리고 도영이는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억울해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병원에 가볼게. 엄마, 안 돼요. 괜히 더 큰일 나요. 아니야, 수아. 엄마가 꼭 가봐야 해.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저는 수아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도와주셨어요.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장수아 선생님을 찾으시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3층에 도착해서 수아를 찾으니 수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수아야, 엄마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해 볼게. 마침 그때 복도에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간호사 주제에 감히 우리 도영이하고 결혼하겠다고. 정말 뻔뻔하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누구를 간호사라고 하셨나요? 중년 여성이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의 엄마지. 내 딸이 간호사면서 의사 행세하고 있더라고. 잠깐만요. 제 딸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 그런 거짓말을 해서 뭐해? 어차피 장사하는 집안 딸이 의사가 될 수 있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제 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간호사라고 해도 그렇게 무시할 이유는 없어요. 장사하는 집안 딸이 의사라고? 말도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나이 드신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시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신사분과 부인이 서 계셨어요.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그 할아버지가 저를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혹시 정혜순 씨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길래? 그때 그 할아버지가 수아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 아이가 수아죠? 장수아. 네, 맞습니다만. 여보, 저 아이 눈을 봐. 태준이랑 똑같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정혜순 씨, 혹시 우리 아들 장태준을 아시나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아가 저를 부축해주면서 놀라워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아야, 이분들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준 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돌아가신 후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태준이가 혜순 씨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태준 씨 어머니, 그러니까 수아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후에 혜순 씨를 찾아봤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는데 가족이 아니라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손녀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수아의 할아버지는 수아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눈매가 태준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정말 우리 아들을 빼닮았네요. 그때서야 도형 씨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했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아의 할아버지가 그 여자분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선영 씨,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손녀를 모욕했다는 거군요?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손녀님인 줄. 몰랐다고요? 간호사 주제에라고 했다면서요? 설령 간호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그 순간 저는 통쾌했어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수아의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손녀는 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저희가 설립한 병원이에요. 그런 손녀를 당신이 무시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박선영 씨가 더욱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와 손녀에게 해야죠. 그날부터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녀를 만났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혜순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수아를 키워줘서 고마워. 수아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28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수아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수아가 아버지를 닮았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수아야, 내 아버지도 내 나이 때 정말 착했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수아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도영 씨는 수아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도형 오빠, 괜찮아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요. 수아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자란 게 뿌듯했거든요. 도영 씨는 얼마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박선영 씨도 다시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 수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셨는데 수아에게 미래의 병원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수아야,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 저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좋아요. 경영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치료에 전념하고 경영은 전문가를 두면 되지.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도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혜순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그동안 혼자 고생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감사했어요. 60대가 넘어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께서 병원 내에 봉사단을 만드셨는데 저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혜순아,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봉사단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해보니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을 돕고 병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께 관심을 가져드리는 일이었어요. 혜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언니 미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혜순아, 너 정말 복 받았다.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까지 잘 되고 인생 후반에 이런 가족까지 생기고.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제일 고마워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수아를 끝까지 지킨 게 대단해.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거든.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그때 수아를 낳기로 결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꿔놨네. 수아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죠. 엄마,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되었어요. 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저도 이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수아의 마음씨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에게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병원의 새로운 신경외과 의사와 인연이 된 거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아에게서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김민준이라는 그분은 첫 만남부터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수아를 키운 제 노고를 인정해주고 수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보였어요. 수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수아가 드디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수아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했어요. 병원 봉사단 일도 계속하고 있고, 제 작은 옷가게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 되었지만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수아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아직 쉬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쉬겠어요? 언니 미정이도 이제는 저희와 함께 지내요. 수아의 이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가족 대우를 받고 있어요. 혜순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 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충분히 견뎌왔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23살에 만난 첫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혼자 키운 딸을 통해 다시 만난 가족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태준 씨가 저에게 남겨준 선물은 수아만이 아니었어요. 수아를 통해 만난 진짜 가족,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은 제자리까지. 모든 게 태준 씨가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혜순아, 태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수아를 이렇게 잘 키워준 것도,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다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준 씨가 어디선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수아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민준 씨와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 제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아버지가 해주신대요. 그리고 엄마는 당연히 신부 어머니로 앉으시는 거예요. 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 키운 딸의 결혼식에서 당당하게 어머니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가 실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아픈 상처가 나중에는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23살에 첫사랑을 잃었지만 65살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혼자 키운 딸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았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런 딸을 키운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이라고요. 태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아와 민준 씨 사이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 제가 주지 못했던 사랑까지 모두 주고 싶어요. 인생은 길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외로워도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처럼요.